네, 안녕하세요. 피초입니다. 연준에 대한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드릴 건데, 지금 증시가 불안감이 굉장히 조성돼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2.5%까지 치면서 시장에서는 출구 전략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이 분위기가 지배되기 시작했어요. 뭐 사실 엄청난 급락을 일으키는 요소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조정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출구 전략이라는 건. 연준이 지금 다급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출구 전략에 나설 때가 아니야 라고서 판단하는 이유도 정확히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리포트 내용 같이 보면서 연준이 지금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증시는 다시 우상향 모멘텀으로 다시 고가갱신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왜 연출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까지 파월 의장이 나온 멘트는 아직은 출구 전략을 모색할 때가 아니다 라고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영상이 뜰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영상을. 기존 어떻게 보면은 BI 수치값이 2.5%를 돌파하다 보니까 시장의 구조가 아직까지는 야, 이제는 이제 출구 전략을 내세워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가 모색되고 연준이 좀 잠재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 근데 이제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채권 매입 축소에 대한 시기를 발표하는 시간인데, 금리 인상 전에 이제 채권에 대한 매입 규모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6월 FOMC에서도 시사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라고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 아직까지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올해 들어갔고 인프라 정책으로 초거대 인프라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채권에 대한 발행량을 늘릴 텐데 주수요층이 사실상 연준이란 말이죠. 근데 연준이 지금 채권 매입 비중을 축소를 해버리면은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인프라 정책도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금액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월에도 지금 당장은 시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볼게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사실 채권 매입 축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난 빅쇼트를 일으키진 못합니다. 과거 모멘텀을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게 QE 프로그램 종료할 때 1차, 2차, 3차를 종료했을 때 증시가 하락 조정 모멘텀을 일으켰다는 거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 이제 연준에서 채권 매입에 대한 비중을 하락을 조정을 이제 채권 매입 테이퍼링을 진행한다고 시기를 발표했을 때도 이제 조정 모멘텀이 발생한다, 이 정도는 참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역사가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실제 금리에 대한 회복이 좀 들어가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왜냐면은 주 수요층이 연준인데 국채에 대한 어떤 수요 비중을 줄인다면은 명목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일으켜져요. 지금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서 좀 다소 회복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증시에서 좀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 자체가 펼쳐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예치자산 기준입니다. 예치자산 기준.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증시, 부동산 일부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모멘텀이 시작된다라고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리포트를 좀 볼 건데 여기서부터 좀 난이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구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였냐면은 10년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10년물 국채 금리 빼기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금리를
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0년물 국채 금리 빼기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10년물 국채 금리 물가 연동 국채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마이너스에서 그러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완화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연준이 지금 물가 연동 국채를 사고 있는데 그 매입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라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10년물 BI는 2.5%까지 상승했다. 최근이죠. 전일자 제가 5월 17일자 어제자로 기억하는 게 2.51% 기록했는데 시장이 2.5%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달할 수 있는 범위의 상단이기 때문에 이거 출구 전략 나서는 게 아니야 라고서 판단했기 때문에 조정 모멘텀이 다소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연준이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연준의 자산 매입 비중 조절로 밑에 보시죠. 팁스의 매입 비중을 축소되고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자, 팁스가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물가 연동 국채를 덜 사겠다 라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연준에서 매월 사고 있는 국채 매입량은 800억 달러예요. 국채 근데 국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연준이 사고 있는 국채 매입 규모예요, 여러분들. 800억 달러에 대한 매입 규모를 펼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연물도 다르고 팁스도 포함되어 있죠. 자, 2년물, 4년물, 7년물에서 10년물 그리고 보시면은 30년물까지 이렇게 매입 비중이 있는데 지금 빨간색 보시면은 팁스에 대한 매입 비중 변화가 눈에 띌 거예요. 자, 팁스가 이제 매입 비중을 줄이게 된다면은 물가 연동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라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국채에 대한 매입 규모 변화는 크게 없어요. 전체 틀에서는 800억은 그대로 매입을 하는데 물가 연동 국채만 덜 사겠다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물가 연동 국채를 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연준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자, 시장이 다시 안정화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었던 어떤 물가 연동 국채와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이 파랑선이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금리입니다. 그러면은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의 하락 요인이고 금리의 상승 요인이죠. 자, 그러면은 매입 비중을 일부 변화시켜서 물가 연동 국채를 덜 사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자, 물가 연동 국채가 반등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BEI의 수치값은 안정화로 들어갈 수 있는 조정 모멘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떠면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매입 비중을 어떻게 보면은 줄였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값을 안정화에 들어갔다라고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새로운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OT 전략이라고 좀 칭하는데 이제 채권 매입 비중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준에서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회의에서. 자, 증시의 상황은요.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상향적인 모멘텀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시나마 이제 BI 수치값이 여러분들 이제 오늘자로 한번 확인해 보죠. 오늘자로 2.54% 기록하고 있는데, 자, 물가에 대한 안정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일단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채권 매입 비중에 대한 변화. 그러면은 물가 안정에 들어갈 수 있고, 물가 안정이라는 거는 출구 전략에 대한 딜레이, 추후로 미뤄질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리고 증시는 재반등에 대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 내용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연준이 사고 있는 채권 매입에 대한 방식 변화만으로도 기대 인플레이션의 값을 안정화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증시에 대한 우상향 모멘텀을 다시 한번 그릴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그려집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 차트에서 일단은 최하단 지지층으로 보이는 건 12,700에서 800 레인지 구간,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에 대한 이탈 범위는 굉장히 낮다고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4,000에 대한 돌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왜냐? 출구 전략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준은 깊게 고민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계속 수익 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